기자초 만진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파릇파릇한 트로트 새싹들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새싹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자라나도록 계속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최근 이런 어린이들을 향한 악플도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트로트 공화국이란 말이 많을 정도로 트로트 오디션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수도 비례해서 많아졌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이 대표적이고, 홍자먼도 있었고 김도영도 있었고, 이후에 방송된 미스터 트롯 2에는 초등부가 아예 신설이 됐죠. 이 프로그램에는 김다연 양이 최종 3위를 차지했고, 2012년생인 김태연 양이 최종 4위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2에는 2013년생 동갑내기인 황민호를 비롯해 서지우, 조승원 등이 참여했고, 지금도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황승아 양 기억하시죠? 황승아 양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올해는 12살이에요. 근데 황승아 양은 4년 전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때 바로 악플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2에 참여할 때가 9살이었거든요. 그때 소름 돋는 호소력으로 부산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살 황승아 양을 향해서도 악플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 어린이 같다라는 말부터 우는 모습조차도 보기 싫다는 악플이 이어졌다는 건데, 지난 6월 24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황승아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서 이런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지 모르겠다. 사람이 울고 싶으면 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이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주변의 반응 보면은 정영동 씨는 아직도 악플을 보고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한 번씩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글들이 있다. 그런데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하다라고 걱정했고요. 오은영 교수도 잔인하고 가혹하다라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악플도 관심이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건 감사하지만 쓰레기통에 넣을 말을 하는 건 어린 아이를 향한 악플은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악플들은요, 사실 배설에 가까워요. 배설이 뭐죠? 정말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내는 건데, 그런 입에서 나오는 악플들, 이건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토해내는 배설물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아직 미성년자, 어린아이다. 그 아이들이 겪게 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트라우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악플에 대해서 또 고백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황민우, 황민호 형제입니다. 지난 4월 방송됐어요. 아침마당에 황민호 형제가 출연을 했는데, 황민우 씨는 원래 SI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후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미스터 트롯 2에도 참여하기도 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플이 좀 심했다. 저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황민호 군은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 분인데 이때만 해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께 너네 나라로 가버려라 하더라. 차에서 그 댓글을 보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다. 내가 왜 괜히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우리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고생을 시키고 어머님한테 마음 아프게 했는지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 어머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이 난다는 거죠. 사실 가족을 욕하는 거, 가족을 건드리는 거, 이게 나를 향한 악플보다 훨씬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괜찮다, 엄마는 잘 견딜 수 있다 해주셔서 지금은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멘탈, 정신이 더 강해지고 저 스스로 노력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참 황민호 군 대단한 게 이런 황민호 군의 단단해진 마음이 지금은 동생인 황민호 군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황민호 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미스터트롯 2를 통해서 또 주목받았죠. 황민호 군이 좀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황민호 군이 더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그가 부르는 노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신기함과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건데 황민호 군, 형 황민호 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탈이 강해지고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사랑받으려 하고 있다. 또 황민호 군에 대해서 악플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형으로서 제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저희도 지난 미스터트롯2가 방송될 때 황민호 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악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지금 그걸 다시 언급하진 않아요. 할 이유도 없고 그때 저희가 그 악플을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황민호 군이나 그 형 황민호 군이나 관련된 분들이 보셨을 때 괜한 상처를 입을까 그 악플들을 다 지웠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찾아 들어와서 악플을 드는 그 심리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건 그런 걸 이미 겪은 형 황민호 군이 든든한 존재로서 동생 황민호 군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점점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거치기도 전인 원조격인 정동원 군 역시 많은 악플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탑7에 오른 이후에 미성년자 상태에서 악플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속사가 직접 악플러들을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 2022년에 악플러들이 붙잡혔고 혐의가 인정돼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죠. 당시 정동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처벌을 진행했다면서 정동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의 작성 및 유포를 자행하는 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악플러들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동원 군 어린 나이지만 뭐 유튜브를 못하겠습니까? 인터넷에 할 줄 알잖아요. 이런 악플들을 접했겠죠. 이후에 오히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 네이버 나우 강나와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한 악플러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데 돈 버는 게 짜증난다 라고 단 글을 직접 보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다. 찐친, 나의 진짜 친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해한다 하면서 내 나이 또래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 설명한 게 이 정도지 그 표현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다 마냥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상처받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가수를 준비하던 시기에 또래 친구들이 데뷔하는 것을 보면 부러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나는 질투하는 마음이 목표를 만들어줬다. 오디션을 위해 계속 노래 연습을 하고 노력하게 됐으니까 시기 질투가 아니라 목표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20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향해서 이런 악플을 쏟아내는 거 이건 사실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게다가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왜가 없어요. 악플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 거야 라는 서사를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런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TV조선 화요일은 밤이좋아 같은 경우 지난해 3월 제작진이 나서서 출연진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최근 프로그램 포털 실시간 대화방에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의견 교환이 아닌 출연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특정인에 대한 도백을 의견 게시인 간의 반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출연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표현들이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있고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처방을 했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출연진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대화방을 유지하는 것보다 폐쇄하고 출연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 출연자 누구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김다연, 김태연 등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이 이런 악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출연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작진 입장에서 실시간 대화창을 닫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애들이 트로트 부르는 거 불편하다. 근데 여러분, 그 주어를 바꿔볼게요. 트로트가 아니라 K-팝으로 볼게요. K-팝 시장에서 요즘 등장하는 아이돌, 신인 가수들 몇 살일까요? 평균 나이가 15세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그 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K-팝을 부르는 건 괜찮고 트로트를 부르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중잣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건 트로트가 어른들의 문화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편견입니다. 대표적인 가수 누구 있죠? 하춘화 씨. 하춘화 씨의 초창기 첫 6살 때 낸 앨범을 보면 하춘화예요. 올해 6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어떤 문화든 어떤 나이든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또래 문화를 즐기면서 학교도 다니고 다 하면서 트로트를 부르게 하는 이런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어린 아이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다, 그래서 악플을 단다, 이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올드스타 역시 향후도 이런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올드스타에 달리는 댓글 중에서도 누군가를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이를 보는 이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